import. 네, 보시면 이제 import numpy smp 여기서 numpy 해주고 그다음 짐을 쓰겠다고 짐 해주고 그다음 처음에 레지스터 해줘야 되죠. 우리 그 frozen lake 레지스터 해줬습니다. envs.registration 해주고 그래서 import register. 근데 이거는 처음에 한 번만 해준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레지스터라는 거 밑에 쓸 텐데 그건 딱 한 번만 해준 겁니다. import random. 그래서 필요한 건 다 이제 걸어줬고요. 랜덤 함수는 우리가 q 값을 랜덤으로 선택할 때 쓰기 위해서 해주는 거고 이 짐이라는 건 우리 짐 인바로먼트 가족이 위해 해주는 거고요. 그럼 이제 q 테이블이란 건 우리가 이렇게 생긴다 그랬어요. q 테이블이라는 건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제 레지스터를 해야 되는데 레지스터를 제가 미리 좀 타이핑 해놨거든요. 그래서 레지스터를 타이핑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레지스터에서 아이디는 frozen lake 버전 3를 쓸 거다. 그 다음 엔트리 포인트는 지금 여기 frozen lake environment다. 그 다음 필요한 아규먼트를 넣어줘야 되는데 맵 네임은 사바의 사람 맵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정을 같이 또 해줍니다. 이건 강의 노트 있는 거 그대로 써준 건데 나중에 주석 처리하기 편하게 한 줄로 해준 거밖에 안 되고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제 짐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environment는 gym.make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frozen lake 버전 3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써주면 되겠고요. 이제 environment를 다 만들었어요. 시작하면 이제 이것을 등록하고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q라는 건 그래서 mp.zeroth라고 해서 이제 0으로 다 차 있는 그런 행렬을 만들 건데 행렬 사이즈는 위에 보셨듯이 q 테이블이라는 건 16by 4로 만들 거예요. 그럼 앞에는 세로 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16이라는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environment 해가지고 observation 그래서 스페이스 해서 n이라고 쓰면 우리가 16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environment 한 다음에 action 스페이스라고 하면 이제 4라고 해서 4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세로 뒤에 있는 게 가로니까 앞에 있는 건 스테이트가 몇 개 있느냐 이건 전체 스테이트인데 스테이트 16개가 있고 .n을 하면 16이라는 그 개수가 나오고 뒤에 있는 건 액션은 뭐가 있느냐인데 .n을 하면 액션의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 사이즈에 맞게 다 0으로 가득 차 있는 16by 4의 q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넘버 오브 에피소드를 해서 는 1000번을 돌아오면서 학습한다고 우리는 교재에서 말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벡터 4개 사이즈 가로 벡터 들어왔을 때 그 q 값이 제일 큰 걸 찾아서 그것의 주소를 찾아서 보내줘야 되는데 만약 0번째가 제일 크냐, 첫 번째가 제일 크냐, 두 번째가 제일 크냐, 세 번째가 제일 크냐 그걸 해줘야 되는데 만약 중복으로 맥시멈이 있다면 그 중에서 랜덤을 하나 고르는 함수를 써줘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강의 노트에 있는 대로 그대로 미리 써놓은 걸 갖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를 쓰면 우리가 벡터를 하나 입력받으면 이 가로 4개 사이즈든 몇 개 사이즈든 입력을 받으면 걔네들 쭉 보고 제일 큰 값 찾아서 그 큰 값의 위치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이 함수를 갖다 놓고 이제 우리가 1000번을 돌면서 이제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학습시킬 거예요. 그래서 in 해서 range에서 number of episode를 하고 이제 포문이 도는데요. 일단 초기 스테이트는 초기 상태죠. 그러면 이것은 environment에서 우리는 제일 첫 번째 값을 가져야 되니까 리셋 시켜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제일 첫 상태가 나올 거예요. 그다음 우리는 토탈 리워드라는 것도 정의할 필요가 필요한데 이거는 나중에 처음에는 시작할 때 0이지만 계속 반복이 돼서 돌면서 우리는 이거는 어떻게 된다? 계속 반복이 되면서 계속 리워드 값이 증가하는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강의 동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넌이라는 걸 넌이라고 설정합니다. 이건 뭐냐면 강화학습이 다 끝났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끝나지 않았다고 해야 그 바로 다음에 나올 while 문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안에 while 문을 설정해서 not을 넣고 넌이라고 넣으면 이 while 문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이게 while 문이 넌이기 때문에 넌이 넌이기 때문에 지금 넌이죠. 그것을 negation 즉 반대로 취하면 true가 되고 그 while 문이 동작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강화학습이 다 끝났으면 이 던이 이제 다 끝났다 해서 true가 돼요. 그럼 true에 not을 붙이니까 while문에 더 돌지 않겠죠. 즉 강화학습이 끝나지 않았을 때만 계속 while문으로 들어가고 강화학습이 끝났으면 저 while문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강학습이 이제 딱 시작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상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썼죠? 랜덤하게 우리 그 상대방의 우리 이제 현재 스테이트에서
q 값을 보고 제일 큰 값을 일단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함수, 저 위에 만들었던 저 함수에다가 지금 첫 번째 현재 있는 스테이트의 q 값을 넣어야 돼요. 가로 벡터 q 값을 넣어야 되는데 q 탭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현재 있는 스테이트, 앞에 있는 게 새로우니까 스테이트죠. 현재 스테이트는 우리가 저 초기 값을 만든 요 스테이트를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4개 사이즈 가로 벡터를 다 넣는 거니까 이렇게 해줘야 0, 1, 2, 3, 4 모든 컴포넌트에 대해서 가로 벡터 값이 다 들어가게 되겠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랜덤하게 제일 큰 q 값을 가져오니까 얘가 우리가 찾는 액션이 될 거예요. 이렇게 액션을 뽑아주면 우리 인바이러먼트에서 스텝이라는 함수를 써서 그 액션만큼 움직이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움직이게 만들어주면 그러면 맨 앞에 나오는 게 일단 new state, 그 다음 스테이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의 리워드가 얼마만큼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를 통해서,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골로 갔느냐 안 갔느냐니까 던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원래 인포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기본적인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인포 써서 쓴 다음에 그냥 버려도 되고, 아니면 강의 노트처럼 그냥 언더바 써서 어차피 안 볼 거니까 변수를 안 만들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어요. 즉 우리가 S 서브 제로라는 처음 공간에서 바로 옆에 있는 S1으로 갔을 때 그때의 이제 Q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스테이트와 액션에 따른 Q 값을 계산하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현재 우리는 그 움직임에 의한 리워드를 가져오고 이 리워드를 가져온 거죠. 그다음 맥스 q 값이죠. 그래서 numPy에 있는 맥스 함수를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numPy가 필요했던 거고요. q 안에다가 new state, 그 다음 스테이트에서의 모든 4개 중에서 x 값을 구하는 거니까 저 4개를 다 넣고 그 4개 중에서 4개 액션에서 도출하는 q 값 중에서 제일 큰 q 값을 가져와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total 언더바 리워드라고 해서 리워드를 계속 이제 더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계속 이제 큐뮬러티브 계속 이제 합산하게 되는 겁니다. 토탈 리워드 이렇게 해주고,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스테이트를 이제 바로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와서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현재 우리가 구해낸 새로운 스테이트를 이제 현재 스테이트 값이라고 업데이트하고 끝나면 됩니다. 이렇게 반복하면 강학습이 끝나요. 그럼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럼 프린트 q 해서 q 값을 보면 되는 거죠. 이거를 하면 동작이 돼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에러가 나네요. 왜 에러가 나지? environment. 이거 오타가 있네요. 그쵸? env, ev이 아니라 env. 그쵸? environment니까. 해주면, 이걸 왜 이렇게 되냐면, 아까 여기서 오타가 나가지고 여기서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파이썬 스크립트가 실행될 때 여기까지 실행이 됐어요. 즉, 레지스터가 한 번 이제 실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필요가 없어요. 레지스터는 처음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주석 처리를 해주고, 거기 관련된 얘도 이제 필요 없을 때 얘도 주석 처리하면 됩니다. 남겨도 상관없고요. 그럼 이제 동작할 거예요. 동작했네요. 얘는 뭐냐면, 첫 번째 S1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라. 두 번째도 오른쪽으로 가라. 얘는 아래로 가라. 쭉 가서 얘는 아래로 가라. 얘도 아래로 가라. 얘는 오른쪽으로 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 따라 쭉 가다 보면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강학습이 운영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큐러닝을 동작을 시키는데요. 사실 DQN을 구현을 할 때 이 프로즌 레이크를 구현해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즌 레이크는 DQN을 구현하는 게 아닙니다. 걔네들은 그 16개 스테이트 외에 다른 스테이트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DQN을 왜 쓰냐를 생각했을 때 수천만 개의 스테이트를 넣고 거기에 해당하는 수천만 개의 액션을 넣은 다음에 가운데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고 그 수천만 개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스테이트를 넣더라도 우리가 어프록시메이션 된 새로운 액션이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프로즌 레이크처럼 16개만 가지고 학습시키고 그 16개 내에 있는 스테이트 다시 집어넣는 거라면 차라리 그냥 테이블 매칭하는 게 답이죠. 이렇게 빡세게 뉴럴 네트워크 학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렇고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일단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게 잘 돌아간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뭘 하고 싶다? 뭐 여러 가지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입실론 그리디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럼 뭐 2라는 걸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0.1이다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서 뭘 하느냐 하면 입실론 그리디를 만들고 싶으면 여기서 뭘 해주면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 입실론 그리디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랜덤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랜덤. 그럼 여기서 일단은 랜덤 함수를 만들어서 랜덤 값을 제너레이션 한 다음에, 만약에 그 만들어낸 랜덤 값이 입실론보다 작다면 우리의 액션은 뭐가 되죠? 그럼 우리가 샘플을 적어야 되죠.
그 샘플링을 써서 우리 랜덤 액션을 만들어야 되죠.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 그 어디냐? 점 샘플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쵸? 점 샘플이라는 함수를 써서 랜덤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랜덤 액션을 가져오는데, 랜덤 액션이라는 함수는 랜덤 액션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랜덤 액션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랜덤 액션을 취하게 만들어줘요. 랜덤에서 이제 액션 스페이스 가져온 건데요. 이렇게 액션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얘는 우리가 처음에 액션 스페이스는 이제 레인지 4로 액션 스페이스를 만들어준 다음에 얘를 가지고 지금 얘가 만약에 랜덤을 뽑아서 얘는 else고 else를 한다면 액션은 얘는 그래서 어떻게 취해줘야 되냐, 랜덤 함수를 써서 취해줘야 되는데, 얘는 그래서 액션이라는 건 랜덤 함수를 가지고 만드는 거고, 랜덤 액션을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else를 취하면 이거는 우리의 액션은 지금 밑에 있는 것처럼 강화학습에서 구하는 에이전트처럼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그쵸?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함수거든요. 랜덤 x라는 건데, 우리 액션 스페이스는 레인지 0, 1, 2, 3, 4죠. 그쵸? 여기서 한번 0, 1, 2, 3, 4가 되는 거고, 얘는 지금 0, 1, 2, 3, 4 중에서 랜덤에서 그냥 하나 값을 뽑아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액션이라는 건 0, 1, 2, 3, 4 중에서 하나 지금 뽑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냥 얘를 그냥 요거 그냥 갖다 써도 되긴 하죠. 그쵸? 얘를 그냥 갖다 써도 되긴 하는데, 일단 랜덤 액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확률이 안 걸린다면, 0.1의 확률이 안 걸린다면, 그럼 우리가 아는 대로 그 큐러닝처럼 동작을 하면 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이필론 그리디를 동작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이필론 그리디를 동작한 결과가 되는데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바꿀 거냐면 지금 여기에서 입실론 그리디를 빼고 이제 지금 인바운먼트를 하나도 쓰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지운 다음에 어떻게 만들 것이냐. 즉 우리가 인바운먼트를 항상 그렇게 갖다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연구하실 때 연구한 것에 맞게 우리가 인바운먼트를 구성해야 되니까 이런 걸 쓰지 말고 한번 코딩으로 다 해보자 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 코딩으로 다 하려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이제 생코딩으로 다 만들려면 이게 지금 가장 기본형이 될 텐데 이 기본형에서 어떻게 만드냐 하면 일단 여기서 그렇죠? 그럼 이제 얘의 개수는 일단 16. 일단 우리가 이렇게 개수를 16,4라고 일단 바꿔줘야 될 거고요. 일단 딱 보니까 그렇고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요거를 이제 인바로먼트 점이라고 써있는 걸 다 없애줘야 돼요. 초기 상태는 0부터 시작하니까 얘는 0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또 인바로먼트란 게 뭐가 있을까요? 요게 또 인바로먼트라는 거네요. 요것만 없애주면 될 것 같은데 얘는 뭐냐면 어떤 액션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떤 스테이트로 가고 리워드는 뭐가 나와야 되고 끝났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를 우리가 RL 스텝이라는 함수로 바꿔볼게요. 그럼 내가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수행했을 때 이러한 액션을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에 어떤 스텝으로 가고 그때 리워드는 얼마고 그때 다 끝났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없애준 다음에 우리 인포메이션까지는 볼 필요 없고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데 RL 스텝이라는 함수를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RL 스텝이라는 함수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 일단 여기서 데피니션 한 다음에 RL 스텝이라는 함수를 만들면 일단 여기에 어떠한 액션이 들어오겠네. 근데 여기는 RL 스텝은 내가 현재 어떤 스테이트에 있는가도 필요하겠다. 그렇죠? 어떤 스테이트에 있는지를 알아야 액션을 취했을 때 그 다음 스테이트 어딘지를 도출할 수 있으니까 이 함수는 현재 스테이트 정보도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현재 스테이트 정보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액션 정보도 가져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현재 액션 지금 받아들인 게 0이라면 그럼 이제 프로즌 레이크의 가장 0,0에 해당하는 그 위치에 있다는 소리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레프트가 된다면 액션이 0일 때는 액션은 0이면 레프트, 1이면 다운, 2면 라이트, 3이면 업입니다. 그러면 0이었으면 레프트죠. 근데 쟤는
그 4x4 행렬의 제일 왼쪽,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뭐랄까? 이런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스테이트가 0이고 스테이트가 0이고 또 액션도 0이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되죠? 왼쪽 못 가죠. 그럼 스테이트는 그냥 그대로 0이에요. 스테이트는 그냥 0이고 스테이트는 여기 얘의 리턴은 new 언더바 스테이트 그다음 리워드도 나와야 되고 그다음 던이지 나와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이거의 출력값인데 만약에 스테이트 0일 때 내가 제일 위에 있고 제일 위에 있고 제일 왼쪽에 있을 때 내가 왼쪽으로 가라 액션을 취하면 말도 안 되죠. 왼쪽 못 가니까 그냥 현재 스테이트에 머물러 있는 거고 따라서 리턴을 해야 될 new 스테이트라는 건 0인 거고 리워드는 당연히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던이냐? 우리 아직 끝나지 않았죠? 넌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else if를 써서 만약에 액션은 만약에 1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1이라면 우리가 뭐죠? 밑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new state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0, 1, 2, 3에서 4로 넘어가는 거고 그때 리워드는 0인 거고요. 근데 리워드는 항상 0일 건데 그쵸? 항상 0이고 리워드는 우리가 S15라는 스테이트 공간으로 갈 때만 리워드가 1인 거죠. 뭐 그래도 일단 다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더는 넌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설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예, else if에서 액션이 만약에 2다라고 한다면 x가 2면 제 첫 공간에서 s가 2라는 건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니까 그럼 new state는 바로 오른쪽 한 칸 움직인 거니까 1이 될 것이고 reward는 0이 될 것이고 더는 none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다 맵을 그대로 설계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 쭉 다 설계해줘서 우리가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만 했는데 뭐 계속 해볼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스테이트 0에서 액션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3일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3일 때는 위로 가라는 거죠. 위로 가는 거 있을 수 없으니까 제자리에 머무르고 나머지 리워드는 0이고 더는 넌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트가 1인 경우 끝났으니까 else if에서 스테이트는 1인 경우 이제 첫 번째 스테이트에서는 이 첫 번째 스테이트 역시 이 네 가지 액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로 오른쪽으로 갔지만 하나로 뒤로 돌아오는 거니까 당연히 0이 되는 거고 밑으로 가라 그런다면 2라는 것에서 밑으로 1이라는 스테이트 밑으로 내려가면 스테이트는 5가 되고 그 다음에 2가 있으면 또 오른쪽으로 한 칸 더 가는 거니까 이건 이제 2가 되는 스테이트가 0에서 1이 되는 스테이트가 1이 되는 거고 액션이 2면 액션이 1, 액션이 이제 2면 스테이트는 이제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로 가라는 경우는 또 여전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주면 됩니다. 그럼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각각의 액션마다 Q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맨 처음에 다 정해주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주고 가면 우리가 굳이 저 프로즌 레이크라는 것을 gm을 make에서 쓸 필요가 없겠죠. make에서 쓰지 않고 일단은 이렇게 하나씩 다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DQ러닝으로 뭔가 풀고 싶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이제 스테이트랑 액션 정보를 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 R 스텝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 인바로먼트 대신에 얘를 불러가면서 new state와 reward와 돈 값을 불러가면서 계속 전진을 시키면 여러분이 결과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쭉 구현하면서 하나하나 다 맵에 있는 그대로 노가다처럼 구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구현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끝까지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죠. 왜냐하면 다음 스테이트도 비슷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스테이트다라고 한다면 지금 스테이트 1이 끝난 건데 else if에서 스테이트 1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스테이트 2다. 한 번 더 이것까지만 더 해볼까요? 스테이트 2라고 하면 만약에 스테이트 2라고 한다면 나는 왼쪽으로 갔을 때 new state는 이제 1이 될 거고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액션이 1이라면 아래로 가는 거니까 얘는 6이 될 거고 얘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얘는 3이 될 거고 얘는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얘는 0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스테이트 3을 또 정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스테이트를 여기에 맞게 써주면 돼요. 스테이트 얘는 1 얘는 지금 스테이트 0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실제로 짜놓은 게 있거든요. 실제로 짜놓은 거를 가지고 제가 긁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짠 건데 조금 약간 코드 양을 줄이기 위해서 패턴을 찾아서 패턴을 이제 인식하게
해서 짠 건데, 보시면 이 뒤를 다 주석 처리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이렇게 짜는 건 주석 처리를 먼저 하고, 주석 처리를 하고, 주석 처리를 하고 이 밑으로 보면 이 RL 언더바 스텝이라는 걸 이렇게 짤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이 보이는 거를 묶어가지고 좀 정의를 한 건데, 얘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스테이트 15 골에 왔을 때는 이제 던을 true를 만들어서 더 이상 이터레이션이 돌지 않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큐러닝이랑 똑같은 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게 바로 큐러닝이랑 똑같은 결과예요. 즉 우리가 인바이러먼트를 따로 부르지 않더라도 이렇게 따로 코딩에 쓸 수 있고, 여러분이 연구하실 때 쓰는 여러분 환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따로 구성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채팅방을 보면, 자, GitHub, 예, 지금 이 코드는 제가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GitHub에는 제가 올려놓은 코드가 저거예요. 뭐지? 그 딥러닝 코드만 올려놔서 이건 올려놓지 않았는데, 제가 이거는 다운받아서 GitHub 코드에다가 이름이 RL, 큐러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코드 다운받아서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파이썬으로. 예. 네, 감사합니다. 사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도 한번 실습을 하면 좋긴 한데, 솔직히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자체를 우리가 뭐랄까 그 리인포스먼트 러닝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하지만,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자체는 이제 알고리즘 시간에 배우는 거니까 굳이 여기서 코딩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필요하면 뭐 해볼 수는 있는데, 뭐 원하시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한번 예시 랩색 문제를 푸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한번 짜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큐러닝 자체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만식으로 계속 q 함수를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스테이트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지금 요 q 함수를 업데이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일단 어느 정도 저만식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q 자체가 원래 저만식이니까 q 값을 이제 스테이트와 넥스트 뉴 언더바 스테이트로 지금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저만식의 성질력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게 구현이 있는 코드를 이제 갖다 붙이면서 하다 보니까 좀 일찍 끝나긴 했는데, 이거 깃허브에 올려드리고, 잠시만요. 이거를 save as 파이썬으로 올릴까? 파이썬? 예. 파이썬 해서, 자, 여기서 잠시만요. 이거 올려드리고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다운로드해서 파이썬, 지금 여기 올려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rl 언더바 qrunning.py 이 파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라이브로 코딩한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액션, 이에도 하나의 벡터의 모든 액션, 예, 맞습니다. 하나의 벡터에 표현해 주는 게 맞고요. 그래야 좀 문제를 해결하기 좀 편한 게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딥러닝으로 푸신다고 하면 2차원으로 만들면 CNN을 풀면 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아타리 인바라먼트 이거 할 경우에 머신에 따라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드웨어 문제는 아니고 파이썬 버전 문제 아닐까요?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어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가
이런 인바이러먼트 자체가 이제 로딩이 안 된 경우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파이썬 버전 문제나 아니면 다른 버전 컨트롤 문제지 하드웨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기 코드 올려드렸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좀 이제 일찍 끝난 관계로 예, 구현이 좀 이렇게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좀 빨리 진행된 관계로 좀 일찍 끝났는데요. 지금 이틀 동안 저희가 한 건 뭐냐면 처음에 이제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부터 시작해서 이제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었죠. 이제 인공신경망 들어가기 전에 이게 제일 기본이 되는 거고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을 이루는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 기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온 게 인공신경망 기술인데 여기서 이제 히든 레이어를 쌓아가면서 그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하는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고 또 인공신경에 가지는 기본적인 한계였던 히든 레이어를 많이 쌓을 수 없던 문제, 1차원밖에 입력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 각각 액티베이션 함수의 업데이트와 그 다음에 CNN이라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도입으로 이제 해결이 됐고 그다음 연산 가속화 문제라든지 데이터가 모자란 문제는 인공신경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외적인 문제라 그것까지 다 해결이 되니까 최근에 이렇게 인공신경망이 이제 활발하게 쓰이는 겁니다. 그 전에 제가 뭐 학부 때나 석사 때나 박사 초반 때 수업을 들을 때에는 거의 인공신경망은 머신러닝이나 AI에서 많이 언급하진 않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파10이라는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칼라 이미지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CNN을, 캐라스를 다루는 법도 보면서 우리가 코드를 생산할 때 텐서플로우가 아니라 캐라스로도 쓸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봤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전부터는 이제 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생성망을 봤는데 생성망 자체가 가지는 의미도 굉장히 크지만 그 코드 자체에서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을 푸는 것을 어떻게 신경망으로 전환시키는지도 한번 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지금 풀고 계시는 어떠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라도 우리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오브젝티브 펑션을 코스트 함수로 변환을 시키고 따라서 그것을 그라디언트 디센트나 아담 옵티마이제이션을 편미분 기반으로 하면서 우리가 파라미터 학습시켜서 옵티멀 솔루션을 찾아가는 일종의 휴리스틱 솔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도 그 겐 코드 안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아까 좀 잠시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이 가지는 펑셔널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특성을 알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스테이트와 액션을 매핑을 시켜서 우리가 풀 수 있다. 그게 바로 기존의 강화학습이 아니라 심층 강화학습의 기본적인 이론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강화학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처음 알아봤었는데 스테이트 정보가 굉장히 적을 때에는 우리가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나 큐러닝 기반으로 문제를 풀 수 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이내믹 프로그램을 풀 수 있다까지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하면 컴플렉스가 높아지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펑셔널 어프록시메이션의 개념을 가진 뉴럴 네트워크를 도입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 어프록시메이션 된 솔루션을 풀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 그것에 대한 가장 트렌디하게 많이 발전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이다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드는 이제 큐러닝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봤고요. 사실 이제 DQN까지 돌리면 좋은데 DQN은 코드가 이제 리플레이 버퍼를 달아서 이제 뭐 대충 한 몇만 개 샘플링을 한 다음에 그 중에 또 랜덤 샘플링해서 데이터를 끄집어 오고 또 그 위에서 또 우리가 타겟 네트워크 두 개를 만들어서 서로 연동이 되게 만든 거는 코드가 살짝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지금 가지고 있는 샘플 코드 대부분이 다 이제 프로즌 레이크 문제를 푸는데 말씀드렸듯이 프로즌 레이크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DQN을 푸는 문제는 아닙니다. DQN을 푸는 문제는 우리가 학습할 때 스테이트와 우리 실제로 인퍼런스 하고 싶은 스테이트가 좀 달라야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DQN 같은 경우는 프로즌 레이크 같은 경우는 16개 정형화된 스테이트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조금 실습하기는 좀 모호한 코드라서 그건 배제를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 기초 과정에서는 일단 큐러닝 기반으로 이제 실습을 했습니다. 좀 일찍 끝나긴 했지만 여기까지 해서 저희 실습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거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동영상 녹화한 게 한 며칠 정도는 이 사이트에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 복습하실 수 있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보시면서 충분히 복습하시고 혹시라도 모르는 거 있으시면 이 강의 교환 맨 처음에 제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요. 모르시는 거 있으면 이메일 주시면 제가 답변을 이제 늦지 않게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고
예, 17일까지 공개가 된다고 하네요. 17일까지 동영상 강의 공개되니까 그때까지는 궁금한 거 있으면 와서 보셔서 복습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고 더 이상 필요한 거 있으시면 계속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